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서 1위를 차지하신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우입니다.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이번에 업사이클을 저희가 잘 예측을 했죠. 게다가 이 B2C 사이클에서 B2B, AI 사이클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업사이클이 될 건데요. 그거를 잘 저희가 예측해낸 측면에서 이번 수상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업사이클을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계속해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도체에 관세를 품목 관세로 부과하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이 있어 왔죠. 하지만 저희는 일관적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네. 원래 WTO 가입국들 간에는 이게 언제나 이 관세가 없는 품목으로 역사적으로 늘 존재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인공지능 개발을 미국의 빅테크들이 서두르고 있는데 사실은 관세를 올려버리면 그들의 조달 원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이러한 것을 온쇼어링, 즉 자국 내 투자를 유발시키고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저희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6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제너티브 AI, 생성형 AI가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면서 그 수요는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올해 원래 2분기로 예상됐던 루빈의 출시는 올해 3Q 말로 약간 미뤄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우려 요인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원가 압박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등장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에이전틱 AI 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따라서 CSP 업체들의 이런 클라우드 활동성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젠슨 황은 네. 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엔비디아는 아마 이거를 긍정론으로 타파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파인만 시리즈라고 하는 그 다음 칩셋 이후의 것을 공개하겠다라는 루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좋은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원가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긍정론으로 타개할 것이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 되잖아요. 어제 뭐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설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작년을 예상하면서 네. 연간 전망 제목이 디서플린드 업사이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번에 사이클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암만 수요가 강해도 공급이 그 이상으로 준비돼 버리면 수급은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의 삼성전자를 필두로 투자를 굉장히 줄여왔고요. 따라서 굉장히 억제된 공급이 준비된 하지만 수요의 예측 가능성이 AI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다들 보수적으로 생산을 하다가 지금은 수요가 세게 올라가 버린 거죠. 올해의 타겟은요. 올해의 저희의 그 연간 전망 제목은요. 엑셀러레이팅 업사이클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공급은 전혀 준비가 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2분기에는 수급이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즉 가격 인상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원래대로면 가격 인상률은 업사이클 초입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점차 둔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이번에 P와 Q라는 즉 가격과 물량이란 걸 보면 1월까지 또 2월까지의 수출은 Q는 억제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플래티시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월 대비 거의 비슷한 물량만 나가고 있고요. 다만 가격이 전년 대비 100%, 110%, 130% 지금 뛰고 있는 게 이 형국이라서 이런 수출은 1분기도 좋지만 2분기에 저희는 더 강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전망 덕분에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아직은 Q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1분기까지는 아마 지금 형성돼 있는 시장의 기대치 수준 혹은 약간 능가하는 수준만 가능할 것 같고요. EQ 혹은 이후에 그런 것들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양사 다 지금 한 140조 원대의 연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네. 2분기와 3분기의 증가율에 따라서 올 하반기랑 내년도의 상승률은 크게 달라지게 돼 있죠. 주가라는 거는 언제나 이런 선행적인 실적 개선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돼서는 내년도에 그 실적 기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목표 주가 내고 계신 거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 SK하이닉스는 145만 원 내셨더라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는 전망이신데 그 근거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되게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로 유명합니다. 네. 게다가 재작년부터 즉 HBM이 시장에 굉장히 큰 이익 소스로 자리매김할 때부터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삼성전자는 비중 축소, 그리고 하이닉스는 비중 확대를 네. 지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선명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유명한데요. 네. 작년 2분기부터 저희는 이렇게 둘 중에 굳이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둘다 추천을 좋다. 드립니다. 네. 업사이클에서는 늘 언제나 둘 간의 매력도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 고도화 과정 속에서 이 스토리지, 즉 하드디스크로부터 시작해서 SSD 그리고 낸드까지, DRAM까지 모든 그 메모리 업종의 그 니즈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고작 2.5배밖에 안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5배 올랐는데 네. 삼성만 덜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저평가 매력 속에서 삼성은 좀 더 최근에 HBM 쪽에서 그래도 개발 여력이 올라온 거 가지고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이 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퓨어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좋아지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늘 업사이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죠.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낸 그 ADR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제일 먼저 SK하이닉스가 ADR, 즉 미국 상장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은 벌써 PBR 5.5배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 SK하이닉스는 고작 PBR 3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큰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주주환원책과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그래도 상승 여력을 더 세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사실 시장이 좀 빠지는데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삼화 콘덴서가 되겠거든요.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MLCC 쪽이 요즘에는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삼성 전기도 올해 들어서 한 60여 %가 올라갔더라고요. MLCC 쪽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직접 커버하는 영역은 네. 아니고 저희 이제 양승수 연구원이 또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봤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과거에 DRAM 사이클과 MLCC 사이클은 거의 동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DRAM은 수요 중에 50%가 스마트폰이었고요. MLCC도 수요 중에 30% 이상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B2C 사이클, 즉 거시경제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살아날 때 둘 다 시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깨졌습니다. 네. 우선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내려가서 이제는 글로벌리 13억 대 정도의 연간 판매량 이상을 예상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동등하게 또 나타납니다. 디램 업체들도 스마트폰이 안 좋은데 굳이 뭐하러 투자를 많이 해? 라는 보수적 공급 책으로 선회했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한국의 MLCC 업체들도 스마트폰의 이런 둔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공급 억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AI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전력 수요량을 동반하잖아요. 기가와트급의 이제는 전력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이 MLCC라는 부품의 특징이 이 전력을 잠시 보관하는 일종의 작은 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가와트의 전력을 이제 댐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논리는 디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성장 확대 국면 속에서 디램과 유사하게 MLCC 역시도 지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희 하우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